안녕하세요, 라군트랩입니다. 오늘은 1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몬세라토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바르셀로나 산츠 역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기차를 한 2번 정도 타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를 한 번 타고, 그래서 한 1시간 좀 넘게 가서 몬세라토를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르셀로나 산츠 역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역하고 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여기로 접근하는데 한 1시간 미만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제일 가깝고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중심부니까요. 여러분들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여행하실 때 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한 12시쯤 됐는데요.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점심을 먹으러 맥도날드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제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옆에서 맥도날드를 먹었는데요. 그쪽에서는 한 10.5유로, 6유로 정도 하고요. 여기는 조금 쌌습니다. 8.61유로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하네요. 빅맥을 시켰습니다. 바르셀로나 산치에서 바로 가는 철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잘못 봐가지고 여기 말고 다른 기차역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스페인 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이동해야 되는데, 바르셀로나 산치 말고 우리나라로 치면 청량리역 같은 그런 역인가 봅니다. 에스파냐 T라는 그런 철도역인데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94 버스를 타고 한 세정거장 와서 여기 스페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스페인 광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몬세라토 역에 내려오니까요, 여기 티켓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몬세라토 티켓 샀습니다. 이 왕복이고요. 26유로고요. 이게 26유로고 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타고 가겠습니다. 삼 4번으로 내려오니까 R5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R6고요. R5는 이쪽에 오는 것 같습니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스페인의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8세기 초 북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 군대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해서 아날달루스라는 이슬람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북쪽의 크리스천 왕국들은 포기하지 않고 700년이 넘는 레콩키스타, 즉 재정복 전쟁을 이어갑니다. 마침내 1492년 카스티아와 아라곤이 손을 잡고 마지막 무슬림 왕국 그라나다를 정복하면서 반도가 통일이 됩니다. 같은 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향하면서 스페인은 새로운 세계 탐험의 문을 엽니다. 이 시기가 바로 스페인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16세기 스페인은 카를로스 1세와 펠리페 2세를 거치며 절정의 힘을 누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지는 금과 은으로 경제적 황금기를 맞았고,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1588년 유명한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을 공격했지만 실패하면서 군사적 절정의 끝을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예술과 문학이 꽃피던 스페인의 황금기,
엘 시글로 대오로였습니다. 세르반테스와 벨라스케스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등장하며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스페인의 힘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과도한 지출,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는 흔들리고 정치적 권위도 약화됩니다. 18세기 초 스페인 왕이 계승 전쟁을 거치면서 일부 영토를 잃고 유럽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남미 식민지는 여전히 부의 원천이었지만 독립의 불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페인은 예전의 영광과는 달리 점차 쇠퇴하는 제국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세기 스페인은 나폴레옹의 침략과 페닌슐라 전쟁을 겪고 거의 모든 남미 식민지를 잃어버립니다. 본토에서도 왕정과 공화정이 교체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집니다. 20세기에는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내전이 발발하고 프랑코 장군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프랑코 사망 후 스페인은 민주화를 이루며 현대 국가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스페인은 관광과 문화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지만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화려한 역사는 역사책 속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1492년 통일과 신대륙 발견, 16, 17세기 황금기, 그리고 17, 18세기 쇠퇴, 19세기 식민지 상실, 그리고 20세기 민주화까지, 이것이 바로 스페인의 흥망성쇠, 그리고 세계사 속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스페인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랬더라면 하는 하소연과 아쉬움의 탄식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드 몬세라토에 도착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케이블카를 탈 수 있나 봅니다. 비상구를 따라서 바로 나오니까 케이블카 타는 데가 나오네요. 마리드 몬세라토 여기 도착했는데 산 위에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가 껴 있습니다. 해발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한 30분마다 한 대씩 왔다 갔다 하고요. 여기가 밑에 쪽에는 좀 날씨가 더워가지고 우도도 벗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Y ponen, yo le he picado con la esta y ponen ticket con todo. Encima. Clasificados por años.
algo. 드디어 몬세라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쪽에 보니까 저기는 철도 길인데요. 톱니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바위를 기차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정상에 있으니까요. 밑에 바르셀로나의 풍경이 쫙 펼쳐지는데요. 이게 마치 베트남의 달랏 지방에 구름 사냥하는 그런 구름처럼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걸어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밭 시스노리스라는 그 수도원 앞에 있는 숙소를 예약해서요. 그쪽에 거의 한 3시 돼가지고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몬세라토역에서 한 5분 정도 걸어왔는데요. 이 조그만 산 꼭대기에서도 굉장히 지그재그로 가니까 굉장히 거리가 있습니다. 고바이고요. 등산하는 기분이네요. 아, 그 옛날에 이런 산 꼭대기에 이런 수도원을 지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드디어 제가 묵을 호텔을 찾았습니다. 호스텔 아밭 시스네로스. 드디어 아바트 시스노레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은 굉장히 옛날 풍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 100년 이상 되지 않았을까요? 룸 컨디션이 굉장히 중세시대 그런 룸처럼 생겼습니다. 옷장은 보통 옷장하고 똑같고요. 이 협탁이 되게 고풍스러운 협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침대는 더블 침대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네요. 타일이 현대식 타일인 거 보니까 얼마 전에 이거를 리모델링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창문을 여니까요. 앞에 암벽이 이렇게 있네요. 문은 열을 수 있고요. 창문에 모기장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높아서 모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찬기가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따가 잘 때는 문을 닫고 자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부킹을 여기 아고다나 뭐 트립닷컴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게 직접 여기 사이트에서 했어요. 그래서 더블 2명이 묵는 거하고 혼자 묵는 거하고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묵는다고 이렇게 싱글을 체크하니까 65유로에 이곳을 부킹하였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몬세라트 수도원은요, 9세기경에 성모 마리아의 상이 이곳에서 발견됐다는 전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냥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고요, 카탈루냐인들의 전설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몬세라트의 이름은 톱으로 자른 산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산의 독특한 바위 능선은 자연이 만든 조각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산 밑으로 흘러들어가는 구름이 정말 장관입니다. 성당 중앙으로 들어왔는데요. 중앙에는 이 금빛 모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이 안에 이 둥그런 내부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수도원 내부로 들어가니까요, 계속 이런 양초에 색색까지 양초에 이 불을 붙여가지고 놓인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의 상징인 검은 성모상 라 모네르타인데요. 수백 년 동안 순례자들이 이 성모상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성당 안쪽에 작은 공간에서 이 회의실, 예배실 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곳은 그 수도원의 높은 사제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몬세라토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네, 카페라떼와 물 2개하고 샌드위치하고 그리고 주스를 하나 샀는데 토탈 18.5유로더라고요. 이곳에서 석양이 지는 걸 바라보면서 카페라떼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몬세라토 디너를 먹으러 왔습니다. 27.5유로고요. 메뉴판을 줬는데 스페인어가 온통 써 있어가지고 팝팍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거를 텍스트를 챗 GPT에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해가지고 몇 번째 거 고르면 됩니다. 서빙 하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시는데 다 스페인어로 해주셔가지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라시아 해주고. 이거는 이 지역에 나는 그 와인으로 만드는 거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 와인을 시켰습니다. 쫙 퍼지는 느낌입니다. 완전 상큼하진 않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 알코올이 좀 세네요. 그러면서 쫙 퍼지는 느낌입니다. 저녁을 같이 곁들이기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음식이 금방 나오는데요. 스타터가 나왔습니다. 와, 크림처럼 아주 부서지는 맛입니다. 생선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크림처럼 해놨네요. 이게 맛있습니다. 이건 왕새우도 같이 썰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 소스가 토마토 소스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기 부위는요, 우리나라 LA 갈비처럼 돼 있고, 그리고 좀 씹히는 게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 향이 뭐 이 동네 카탈루나 지방에 있는 그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풍미가 쭉 퍼지면서 굉장히 새롭고 독특한 맛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르셀로나 여행 6일차 몬세라토에서 하루를 보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뵐게요.